대한민국, 그저 기술력 강한 경제 국가라고만 생각했던 이 나라가 지금 전 세계를 가장 조용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사일도, 전함도, 핵무기도 자랑하지 않죠. 대신 울릉도에 공항을 짓고, 흑산도에 활주로를 깔고, 백령도에 무언가를 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적국들에겐 가장 강력한 경고가 되었죠. 일본과 중국이 불편해하면서도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 지금부터 그 조용한 전선의 실체를 하나씩 밝혀드립니다. 저는 마르코 바이스예요. 높은 산들과 초콜릿으로 유명한 아름다운 나라, 스위스에서 일하고 있어요. 27년 동안 각국이 어떻게 자국을 보호하는지 연구해왔었어요. 제 일은 지도와 우주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가 강하고 어느 나라가 문제를 겪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거였어요. 저는 군사 전략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결국 세계 각지의 전쟁과 방어에 대해 연구해왔었거든요.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큰 나라들은 이해하기 쉬웠어요. 거대한 군대와 많은 무기, 그리고 자국을 보호할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모든 일을 멈추게 만든 짧은 보고서 하나를 받았어요. 단 4줄밖에 안 되는 내용이었지만 그 4줄이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이 활주로가 있는 삼각형 모양의 섬들을 건설했습니다. 관광용이라고 하지만 비상시에는 군용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어요. 한국이라고 생각했죠. 중국, 일본, 북한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작은 나라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다고 저를 놀라게 하겠어?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한국을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의 도움이 있어야만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를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한 곳이라고 상상했었죠.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 대해 뭔가 신경 쓰이는 게 있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특별한 뭔가를 건설했다면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친 짓을 했었습니다. 바로 그날 서울행 비행기표를 샀어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차분하고 행복해 보이는지였어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웃고 쇼핑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의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하네 생각했어요. 만약 이 나라가 제가 믿고 있었던 것처럼 약했다면 사람들이 더 무서워하지 않을까. 제도장 첫 번째 섬의 미스터리. 서울에 도착한 지 사흘 후 저는 울릉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작은 섬은 한국 본토에서 약 120km 떨어진 동해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절벽과 맑은 바다가 있는 인기 있는 관광지라고 읽었었거든요. 헬리콥터 여행이 저희 첫 번째 진짜 모험이었어요. 서울의 헬리패드에서 이륙할 때 저는 처음 비행기를 타는 아이처럼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아래에서 도시가 점점 작아지더니 결국 끝없는 푸른 바다 위를 날고 있었죠. 그냥 단순한 관광섬이야. 계속 제 자신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아마 작은 비행기를 위한 조그만 공항이 있을 거야. 특별할 게 없어. 아,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요. 울릉도에 가까워지면서 섬의 푸른 산들과 바위가 많은 해안선이 보였어요.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죠. 정확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그런데 바로 섬 중앙에서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게 만드는 걸 봤어요. 공항 활주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평범한 활주로가 아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잡고 재빨리 제가 본 것을 적어내려갔어요. 활주로는 완벽하게 직선이었고 완전히 평평했으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길었어요. 제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연구했었던 군사 활주로들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잠깐만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속삭였어요. 좀 더 낮게 날 수 있나요? 이걸 더 자세히 봐야겠어요. 섬 주위를 돌면서 저는 눈으로 활주로를 측정했어요. 수년간 군사기지를 연구해온 덕분에 다양한 크기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 활주로는 길이가 약 1.2km, 폭이 36m였어요. 그 수치들이 제 손을 떨게 만들었어요. 그 치수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전투기들이 안전하게 착륙하고 이륙하는 데 필요한 정확한 크기예요. 헬리콥터가 마침내 착륙했을 때 저는 평범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제 마음이 자동차 엔진처럼 빠르게 돌고 있었어요. 파란 유니폼을 입은 친절한 한국 남성이 저희를 맞으러 걸어왔어요. 울릉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김 씨이고 여기 공항에서 일하고 있어요. 관광 오신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을 관찰하고 있었어요. 활주로 표면은 완벽했어요. 무거운 항공기를 감당할 수 있는 매끄러운 콘크리트였죠. 착륙등들은 군사 규격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활주로가 위치한 방식도 제가 NATO 공군기지에서 봤었던 것과 일치했어요. 이렇게 작은 섬에 꽤 인상적인 공항이네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어요. 건설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김 씨의 미소가 더욱 커졌어요. 아, 네. 저희가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이 활주로가 저희 아름다운 섬에 많은 관광객들을 데려다 주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저희 자연과 산, 바다를 보기를 원해요. 완전히 솔직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분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작은 반짝임이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저녁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TV를 볼 수도 없었고, 책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 활주로 생각밖에 안 났거든요. 계속 호텔 방을 돌아다니면서 창문밖 멀리 보이는 공항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관광섬에 이렇게 완벽한 군사 활주로를 지었을까?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탐정 일을 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섬의 작은 도서관을 찾아가서 사서에게 공항 건설에 관한 오래된 신문이나 잡지가 있는지 물어봤어요. 아, 네. 흥미진진하게 말했어요. 저희 공항에 관한 기사가 많이 있어요. 완성됐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신문과 잡지 더미를 가져다 줬어요. 대부분의 기사들은 관광과 공항이 어떻게 섬에 더 많은 방문객들을 데려올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제 피부를 차갑게 만드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활주로를 설계한 수석 엔지니어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분 이름은 박 씨였고 30년간 공항 건설 일을 해오셨다고 했어요. 인터뷰 말미에 저에게 모든 걸 바꿔놓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활주로는 모든 조건에서 완벽하게 작동해야 합니다. 폭풍 중에도, 비상시에도, 어려운 시기에도요. 여기에 착륙해야 할 수도 있는 어떤 종류의 항공기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해야 해요. 아시다시피 평화는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존재하는 법이거든요. 그 인용문을 3번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읽었어요. 평화는 무엇이든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 존재한다.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어요. 마치 마술 트릭을 보다가 마침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냥 관광공항을 짓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훨씬 더 영리한 뭔가를 짓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활주로들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관광 비행기를 처리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용기도 처리할 수 있었어요. 마치 무기처럼 보이지 않는 비밀 무기를 갖는 것 같았어요. 제 얼굴이 부끄러움으로 빨갛게 달아오르는 걸 느꼈어요. 27년 동안 군사 전략을 연구해왔었어요. 제가 정말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작은 나라가 약하고 큰 나라들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전혀 약하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똑똑했던 거예요.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으면서도 강해질 방법을 찾아냈던 거죠. 관광 명소처럼 보이는 방어시설을 건설했었던 거예요. 그 작은 도서관에서 신문들에 둘러싸여 오래된 책 냄새를 맡으면서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한국이 제가 가진 모든 대학학위와 군사훈련으로도 배우지 못했던 교훈을 가르쳐준 거였어요. 때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전략이 가장 똑똑한 전략인 거예요. 울릉도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한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 질문들이 윙윙거리고 있었거든요. 그 활주로가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제 이론을 시험해보기로 결정했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어떤 종류의 비밀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다면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였어요. 그래서 한국 서쪽에 있는 작은 섬 흑산도로 가는 페리표를 샀어요. 페리 여행은 4시간이 걸렸어요. 갑판에 서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걸 보면서 저는 제 지도를 들여다봤어요. 흑산도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황해에 떠있는 조그만 점이었거든요. 제 가이드북에 따르면 약 2,000명 정도만 살고 있었어요. 대부분이 오징어와 다른 해산물을 잡는 어부들이었죠. 아마 제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생각했어요. 아마 울릉도의 그 활주로는 정말 관광용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페리가 흑산도의 작은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발을 디디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섬은 울릉도보다 훨씬 평평했고 구릉진 푸른 언덕들과 바위가 많은 해변이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머리 위로 날아다니고 있었고 공기 중에서 소금과 생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어요.
항구 근처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친절한 할머니에게서 작은 오토바이를 빌렸어요. 어디 갈 계획이세요? 서툰 영어로 물어보셨어요. 그냥 섬 주변을 돌아보려고요. 웃으면서 말했어요. 모든 걸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모든 걸? 저희 섬 전체를 2시간이면 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해요. 평화로움을 즐기세요. 해안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30분 동안 저는 정확히 예상했던 걸 봤어요. 어촌 마을들, 항구의 배들, 그리고 집 밖에 빨래를 널고 있는 가족들이요. 모든 게 평범하고 평화로워 보였어요. 그런데 작은 언덕을 올라갔을 때 제가 너무 세게 브레이크를 밟아서 오토바이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게 만든 걸 봤어요. 거기 있었어요. 또 다른 활주로가. 제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줄자를 꺼내서 활주로 길이를 걸으면서 걸음수를 세어봤어요. 울릉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활주로도 정확히 길이 1.2km, 폭 36m였어요. 표면은 완벽하고 매끄러운 콘크리트였어요. 조명 시스템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섬에 위치한 방식도 거의 정확히 같았어요. 이건 불가능해. 혼자 속삭였어요.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노트에 메모를 적으면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2개의 섬. 둘 다 군용기를 처리할 수 있는 똑같은 활주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섬 모두 이 활주로들이 그냥 관광객을 데려오기 위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활주로 여파 위에 앉아서 차분히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왜 한국이 외딴 섬들에 똑같은 활주로 2개를 지었을까요? 그리고 왜 전투기에 완벽한 크기로 만들었을까요? 그때 제 심장을 뛰게 만드는 걸 깨달았어요. 지도를 꺼내서 흑산도의 위치를 더 자세히 봤어요. 이 작은 섬이 그냥 바다에 무작정 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항로 중 하나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배들이 흑산도 아주 가까이로 지나가야 했어요. 마치 한국이 붐비는 고속도로 입구에 감시탑을 세운 것 같았어요. 이 섬에서 지나가는 모든 배를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대단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대단해. 오후 나머지 시간을 섬의 해안선을 탐험하면서 보냈어요. 볼수록 더욱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어업 지역처럼 보이는 곳들이 실제로는 비상시에 배들이 착륙하기 완벽한 장소들이었어요. 무해한 등산로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는 군용 차량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로들이었어요. 해가 지고 있을 때 해변 근처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던 나이 드신 어부를 만났어요. 친절한 눈과 다정한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는 걸 보시고는 이야기하러 걸어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시네요. 놀랍도록 좋은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미국인, 유럽인, 스위스 사람이에요. 대답했어요. 그냥 당신들의 아름다운 섬을 방문하고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해안 근처에서 물 밖으로 튀어나온 큰 바위들을 가리키셨어요. 저기 있는 바위들 보이시죠? 가리키시는 곳을 봤어요. 저에게는 평범한 바위들로 보였어요. 어떤 해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바위들이요. 그게 어떤데요? 물어봤어요. 나이 드신 어부가 웃으시더니 누군가 대포를 조준하는 것과 똑같이 생긴 손짓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윙크를 하시고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걸어가셨어요. 오랫동안 그 바위들을 바라봤어요. 겉으로는 완전히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제 어부가 저에게 말하려던 게 뭔지 이해했어요. 그건 그냥 바위가 아니었어요. 방어 무기들을 숨기는 장소였던 거죠. 그날 밤 게스트하우스로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건 큰 나라들의 보호가 필요한 작고 무력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건 체스 마스터들의 나라였고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열수 앞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들이 큰 퍼레이드와 요란한 발표로 자신들의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훨씬 더 똑똑한 뭔가를 건설하고 있었어요. 평화롭고 무해해 보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조국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 나라에 대한 제 존경심이 여기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커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진정한 힘이 항상 가장 큰 군대나 가장 큰 목소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때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전략이 가장 똑똑한 전략인 거예요. 울릉도와 흑산도를 방문한 후 저는 꼭 봐야 할 곳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았어요. 마지막 섬은 백령도였는데 그 생각만 해도 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이 섬은 북한에서 단지 14km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그건 스위스에 있는 제 집에서 식료품점까지의 거리보다도 가까웠어요. 백령도 방문 허가를 받는 것은 다른 섬들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특별한 서류를 작성하고 한국군 장교들과 만나야 했어요. 한 장교가 저를 아주 진지하게 보면서 물어봤어요.
이 섬이 국경과 얼마나 가까운지 정말로 이해하시나요? 정말 확실히 거기 가고 싶으신가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장교님.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요. 백령도로 가는 배 여행은 이전 여행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에는 장비와 무전기를 든 한국 해병대원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더 진지해 보였어요. 평화와 위험이 바로 옆에서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공기 중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배가 섬에 가까워지면서 저는 즉시 차이를 봤어요. 다른 섬들의 편안한 관광 분위기와 달리 백령도에는 높은 금속 울타리들과 감시탑들, 해변을 따라 걷는 군인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분명히 한국 방어 시스템의 최전선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게 있었어요. 여기가 명백히 군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가족들이 여전히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배낭을 메고 학교에 가는 아이들, 빨래줄에 젖은 옷을 널고 있는 어머니들, 작은 가게에서 일하는 아버지들을 봤어요. 마치 정확히 같은 장소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걸 보는 것 같았어요. 경비원들이 제 여권과 허가증을 확인하는 보안 검문소를 통과한 후 군 가이드와 함께 섬의 일부를 탐험할 수 있게 되었어요. 큰 길을 따라 걸어가면서 저는 그에게 여기서 사는 게 어떤지 물어봤어요. 북한과 이렇게 가까이 사는 게 무섭지 않나요? 물어봤어요. 그는 그냥 웃으면서 어깨를 으쓱했어요. 여기가 저희 집이에요. 저희 가족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여기서 살아왔거든요. 두려움이 저희 삶을 어떻게 살지 결정하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섬을 돌아다니는 동안 작은 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를 팔고 있던 나이 드신 할머니를 만났어요. 친절하고 주름진 눈과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거친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제가 스위스에서 왔다는 걸 알게 되시자 아주 흥미진진해 하셨어요. 스위스. 여기서 정말 멀리 떨어진 곳이네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해하기 쉬운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분이 저희 작은 섬에 오게 되셨어요? 저는 연구를 위해 한국의 섬들을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정말 궁금했던 질문을 했어요. 국경과 이렇게 가까이 사는 기분이 어떠세요? 긴장되지 않으시나요? 다음에 일어난 일이 완전히 제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 작고 나이 드신 할머니가 최대한 똑바로 서시더니 제 눈을 직접 보면서 제가 평생 들어본 것 중 가장 강하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무서워. 왜 무서워해야 하는데? 여기가 내 집이야. 내 부모님도 나보다 먼저 여기 사셨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분들보다 먼저 여기 사셨어. 만약 저희 섬에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로서 함께 맞설 거야. 겁먹은 토끼처럼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저희가 속한 곳이고 여기가 저희가 머물 곳이야. 할머니가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정말로 팔 전체에 소름이 돋았어요. 여기 세상의 어떤 군대의 어떤 군인에게도 진정한 용기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할머니가 계셨던 거예요. 어떤 무기도 들고 있지 않았고 군복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할머니의 정신은 가장 두꺼운 강철 갑옷보다도 강했어요. 섬을 계속 탐험하면서 저는 정확히 예상했던 걸 발견했지만 여전히 충격을 받았어요. 네. 백령도에도 건설 중인 활주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네. 울릉도와 흑산도에 있던 것들과 정확히 같은 크기였어요. 길이 1.2km, 폭 36m, 좁은 물길 너머로 북한이 선명하게 보이는 그 콘크리트 활주로에 서 있을 때 모든 게 갑자기 완전히 명확해졌어요. 마치 며칠 동안 거대한 지소 퍼즐을 맞추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지막 조각이 완벽하게 딱 맞아떨어진 것 같았어요. 한국이 본토 주변에 놀라운 삼각형 모양의 섬들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각 섬은 정확히 맞는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어 있었어요. 각 섬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군용기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이 있었어요. 마치 실제 섬이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 세대의 거대한 항공모함을 갖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저를 가장 감동시킨 건 이거였어요. 영리한 공학 기술이나 훌륭한 군사 계획이 아니었어요. 바로 한국 사람들 자체였어요. 자신의 섬의 자연미를 자랑스럽게 보여줬던 울릉도 공항의 김씨부터 윙크하며 자신의 비밀을 나눠줬던 흑산도의 지혜로운 나이든 어부, 그리고 어떤 것에도 겁먹기를 거부했던 백령도의 이 믿을 수 없도록 용감한 할머니까지.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놀라운 자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용감하고 마음을 다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강한지 소리칠 필요도 없었고 누구에게든 무기를 과시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힘은 훨씬 더 깊고 강력한 곳에서 나왔어요. 자신들의 집과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보호하겠다는 절대적인 결심에서요.
백령도를 떠나 스위스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제27년 경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줬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정한 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군대를 갖거나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발달된 무기를 갖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힘은 자신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을 갖는 것에서 나와요. 그 할머니의 말씀이 멈출 수 없는 노래처럼 제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야. 여기가 우리가 속한 곳이야. 그 단순한 말씀에는 제가 군사 전문가로서 지낸 모든 세월 동안 연구해본 어떤 미사일이나 탱크보다도 더 많은 진짜 힘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저는 마침내 한국의 진짜 비밀 무기가 영리한 섬 전략이나 숨겨진 군사 방어시설이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들의 비밀 무기는 바로 그들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집이 보호가 필요할 때 절대적으로 특별해지는 평범한 어머니들,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아이들이요. 스위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제 지도들을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동아시아 한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채지도 못하는 이 놀라운 삼각형 모양의 섬들이 있었거든요. 한국은 강하다는 것이 가장 큰 군대나 가장 큰 목소리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줬어요. 때로는 강하다는 것이 똑똑하고 준비되어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집을 아끼는 사람들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저는 한국을 보호가 필요한 작고 약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갔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세계에서 가장 영리하게 방어된 나라 중 하나라는 걸 알고 떠났어요. 한국인들은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과시하기 위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게 아니었어요. 자신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었던 거예요. 이제 스위스에 있는 제 동료들이 군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항상 한국의 섬 삼각형에 대해 언급해요. 그 활주로들을 설계한 똑똑한 엔지니어들과 해안을 지키는 용감한 어부들, 그리고 무서워하기를 거부하는 의연한 할머니들에 대해 이야기해주죠. 한국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가장 강한 방어가 자신의 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종류의 힘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